안녕하세요. 더 맛있는 책 읽기 하민혜입니다. 정말 그게 옳을까? 이건 아닐까? 인생이란 길에는 지도가 없다지만 우리는 이정표를 찾아다니죠. 아마도 이 책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가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 하편입니다. 7번째 법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택하라. 삶은 지저분하고 야만적이다. 그리고 짧다. 영국 철학자 홉스의 말인데요. 어쩌면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야만을 해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족지연이라는 말이 있죠. 당장 하고픈 것을 참아서 더 큰 만족을 얻는 것을 뜻하는데요. 인간은 고달픈 노동을 참고 인내해 얻은 결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무언가를 감내하는 희생을 통해 더 좋은 미래를 약속받는 이 개념은 인간사에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죠. 관건은 어떤 것을 희생하는가인데요. 저자는 악마가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3가지 강력한 것들을 참고 견디라고 합니다. 재화를 상징하는 빵, 사회적 과시에 해당되는 증명행위, 그리고 권력입니다. 현실에서도 우리를 심하게 흔드는 것들이죠. 저자는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해 가고 있구나 경험한다고 합니다. 돈이나 과시, 권력에 빠져 의미 있는 자신이 되는 길을 잃지 말라 합니다. 결국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건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8번째 법칙.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살다 보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 생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들러는 인식과 생각, 행동으로 현실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인생의 거짓말이라 불렀습니다. 정치적 행동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죠. 똑똑하고 합리적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조차 실수를 저지르고 룰을 무시하고 싶은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자신은 이미 거짓임을 잘 알고 있죠.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이런 상황을 비본래적 목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거짓말과 비본래적 목소리는 속마음을 감춘 가식적 행동이죠. 지속될수록 그 사람의 의지가 약해지고 점점 더 역경을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가식적 행동이 성공을 거두면 교만해지고 우월의식이 커져서 본 모습을 잠식해버리기 쉽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위축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강인한 영혼을 갖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9번째 법칙.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 생각하라. 사람은 원래 생각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괴롭고 생리학적으로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생각은 자기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위고 동시에 서로 다른 세계관이 내면에서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이의 말을 듣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상대를 섣불리 평가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우리의 삶이 불완전한 건 아직 알아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라 합니다.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다 보면 이미 알고 있던 지식에 새로운 것이 얹혀 지혜가 됩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10번째 법칙.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우리는 오랜 세월 우리의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인식하는 훈련이 되었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불확실한 정보가 몰려드는 혼돈 속에서는 더욱 그럴 텐데요. 어지간한 강철 멘탈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워 차라리 그대로 두거나 아예 보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저자는 문제를 명확히 규명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결은 용기를 내어 문제를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죠. 이를 위해 분명하고 정확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물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면 전체에서 떨어져 나와 쉽게 지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11번째 법칙.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어린 시절 무언가를 익히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전거나 스케이트를 익히려면 무수히 넘어지죠. 그러다 성공하면 자신감이 붙고 겁도 없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저자의 말처럼 우리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해주는 것은 능숙함입니다. 능숙함으로 가는 과정이 곧 성장입니다. 특별한 제약이 없으면 인간은 도전적인 삶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제도부터 정치적 정책까지 실은 모든 것은 해석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죠. 어떤 현상을 획일화시키면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석에 따라 동일한 현상도 사뭇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회자되는 젠더 문제, 이념에 따르는 갈등 같은 현대사회의 많은 이슈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남성 억압 구조가 여성 문제를 일으켰고 빈부 문제가 사회적 정책 때문에 확산되는 걸까요? 저자가 드는 다양한 사회 이론의 예들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비록 논쟁의 여부가 있다 해도 말이죠. 건강한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본 요인은 능력이지 힘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섣부른 정책이나 이념 따위로 사회를 약화시키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알아서 익히며 성장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마지막 12번째 법칙입니다.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전지전능하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절대자에게 없는 건 뭘까요? 저자는 삶의 본질은 고통스럽고 견뎌야 하는 대상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인간이 가진 한계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지 줄곧 질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향성을 가지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내 아픔이 남들보다 더 크고 내 공이 남의 것보다 대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사회적이면서 동시에 반사회적일 수밖에 없죠. 저자는 희귀병을 가진 딸의 부모로서 고통스러웠던 경험담을 풀어냅니다. 투병하는 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는 힘겨운 세월을 견뎌내기 위해 시간을 하루씩 끊어 살아냈다고 고백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은 멀리 길게 보면 더 절망적이기에 짧게 끊어 매 순간 충실히 이겨낸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나름의 고통과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죠. 어차피 견뎌야 할 고통이라면 그 자체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해보는 건 어떨까요? 투병하는 딸을 보며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중 저자는 길에서 고양이 한 마리와 마주칩니다. 까칠한 개성을 가진 고양이란 동물이 세상에 있었구나. 참 신기하고 이쁘다. 새삼 발견하는 존재감은 일상을 다르게 만듭니다. 어쩌면 사소하고 작게 반짝이는 삶의 아름다운 한 조각이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그 어떤 책들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바로 보고 직면하라는 용감한 조언과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인생이 꿋꿋이 견뎌내야 할 대상이라면 이제부터 어깨를 펴고 당당하고 강인하게 맞서는 법을 한번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두 편으로 나눠 읽어본 12가지 인생의 법칙이었습니다. 씩씩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